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으셨군요. 오늘 뭐 아주 참하게 그냥 화장도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이 들어오신 줄 알았잖아. 주저 떠는 변호사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김수희 변호사님을 초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세계 이혼, 그 이혼을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인터뷰하시는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모셨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MTM에 네. 인터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MTN입니다. 네. MTM은 이제 연기 학원이고요.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6월에 선고장이 제출이 됐었고 이번 달 안에 대법원 사건이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할 건지 판단을 그렇지. 해야 됩니다. 다들 이번 달 말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사실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실 심신불속행이 나는 것 같아요. 80% 이상이 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네. 나죠. 거의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는 게 많은데 1심하고 항소심의 판단도 완전히 달랐고 재산분할 액수 자체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 분할이 사실 쟁점이었고요. 지역적인 부분으로 뭐 위자료도 있겠지만은 재산 분할에 크게 갈린 부분이 1심에서는 약 600억 정도가 인정이 됐었는데 근데 항소심에서는 1조 3,800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되었기 맞아요.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중심에는 과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네. 됐었죠.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개인 재산이 4조 원이다 네네. 라고 평가된 근거가 SK를 전부 다 해가지고 4조다 이게 아니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들고 있는 재산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 SK 주식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4조 정도 되더라.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이면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SK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소유재산으로 봐가지고 넣지 않았냐 이거지. 왜 그랬지? 왜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특유재산으로 그냥 취급해버린 걸까요? 1심과 2심에서의 노소영 측 주장이 좀 네.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특유재산이라고 하죠. 내가 관련 기여한 재산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항소심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이 자금 등 SK 그룹 내에 최태원 회장과 나의 그 재산에 기여한 것이 더 있다라고 주장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억 비자금의 메모의 증거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 것인가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기재산이다. 항소심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은 노소영 관장의 그 뒷배로 이 재산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으니까 분할대상 재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항소심에서는 판단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상 이혼 사건 하잖아요. 근데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결혼한 시기가 결혼한 지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어. 네. 결혼하고 나서 최태원 회장이 주식도 다 받고 회장에도 취임하고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봤을 때 이거 네. 분할대상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재산이 됩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막말로 생각을 해봐라. 결혼하고 폭력은 나서 상관없이 고소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혼해요. 그 분할대상 재산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죠. 그런데 왜 아니에요? 받자마자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10년, 받자마자. 20년 돼가지고 부부가 공동 이룩한 재산 중에 이 재산 유지하는데도 부부가 기여가 있다라고 상당히 하면은 됐을 거 아니야.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새롭게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요. 방금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산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가지고 최태원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을 낸 것 같습니다. 혼인의 파탄 시점이 이 방금의 그 재산을 받았을 때 전이냐 후냐. 근데 지금 이제 최태원 주장은 당연히 그게 혼인 파탄 후다. 그렇게 됐다고? 본인이 아주 예전에 파탄됐다고? 뭐 그렇게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줘. 왜냐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말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이런 게 되게 오래되긴 하시니까요. 남자가 바람핀 게 오래된 거지 결혼 생활 안 하고 파탄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 우리가 파타 시점을 언제 잡느냐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많은 사건들은 소장, 접수식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별거해가지고 30년 됐어. 그럴 수 30년 있죠. 전에 별거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보고 분할한다던가 아니면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그 이후 시점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금액 인정 안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탄 시점이 그렇게까지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마음이 떠난 시점은 오래됐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와이프로서 그 집안의 이런저런 대소자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 다 며느리의 역할이거든. 이혼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시점이 아주 앞당겨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소영 권장님의 아니, 팬덤 저는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인터뷰하신 느낌인데 그런 건 잘 모르고 네.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빗대어 봤을 때 아니 혼인 생활 중에 재산이 늘었고 그러면 그게 SK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사실은 혼인 기간이 상당히 됐으면 네.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일반적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의 쟁점은 이자금의 쟁점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아버님이시죠? 최종원 회장님이 증여를 했어요, 자식들에게. 최태원 회장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후에 그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 중에 또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열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법리적인 쟁점을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좋으니까. 그대로 쭉 가가지고 그냥 끝나면 사실 노소영 관장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도 좀 달라지길 원하는 거고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 중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고유재산이냐 특유재산이냐 그렇지. 누가 더 기여했느냐 혼인파탄 그렇지, 이전이냐 후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만큼 상징성 있고 금액도 크고 1심하고 항소심의 결론도 완전히 다르고 이 판결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아주 세세한 대법원의 법리를 딱 구성해가지고 앞으로의 이혼 사건의 리딩 케이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SK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대표이사가 50% 지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대표이사 것이냐 25%가 배우자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재벌이 갖고 있는 그렇죠. 소유 지분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SK라는 거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딱 나와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SK의 운영권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관여하는 거는 또 법원의 권한 밖이다. 이제 앞으로 그건 이런 맞죠. 사건들이 기업의 주식을 재산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경영권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영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경영권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리고 넘어갈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걸 사법부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부의 재산이냐 그것을 산정할 수 있는 가치의 그 이해관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SK 자체가 아니라 SK 가지고 있는 최태원 주식인데 그럼 이걸 누가 관여했다는 거야? 뭔 소리예요? 최태원 거 아니고 누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SK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근데 그거를 매입할 때는 대주주가 최태원이기 때문에 매입했단 말이야. 그 절반을 갑자기 이혼한다고 해서 쟤한테 주면 주주에 대한 배신행위, 내지는 뭐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 그래서 뭐 자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 정점에 재산 분할이 걸려 있으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게 SK 주식을 최태원 아닌 다른 사람이 들고 있어. 그럼 그 부부의 이혼 소송이 열려. 남편이 갖고 있는 SK 주식 시가 평가해가지고 분할 대상 안 됩니까? SK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는데 그걸 분할해야 돼.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사 영향력을 네가 왜 상관해? 이거 경영진이야? 내가 상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법원 이게 반드시 사실 SK 그룹이고 대기업이라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뭐 대법원의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재산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심과 2심 재판부에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잘 산정이 되어 있는가 지금 그 이후로도 뭐 경정 판결도 있었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법리적인 관점들이 재산 분할 대상에 주식이 그냥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런 예를 것도 들어서 있었죠. 비자금이라는 성격으로 이미 규정되어진 재산이 포함돼서 특유재산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오늘 나온 주장에 따르면 혼인 파탄 이유라고 주장되어지는 그 이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재산 분할 대상이 맞는 건지 쟁점이 명쾌하게 대답이 되어졌다기보다 아직도 답을 해나가야 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의 개인 간의 주장이라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저변에는 이들이 재벌이기 때문인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한 단계 넘어가면 위자료가 20억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 사건 진행하면 총 재산이 5억 있는 사람은 위자료가 500만 원 나오는데 50억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일괄해서 5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거는 20억이 나왔어요. 과연 재산이 많은 만큼 위자료가 많이 인정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될 필요도 있어. 단순히
재산이 많기 때문에를 넘어서 얽혀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의 리딩 케이스가 한번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핫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문 멋지게 쓰려고 작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던 삶에 답을 내리는 판결이잖아요. 모든 소송이 다 중요하고 재판이 중요한데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의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복잡한 인연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정에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대법원이 결국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냐 상당히 궁금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형성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해요. 변호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계속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 더 좋은 답 드릴 수 있는 안심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 내용 가지고 바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